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두 번이나 잠시 뒤에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하고 말씀드린 것을 말씀을 못 드리고 방송을 끝냈습니다. 우선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방장관이 전립선 절제술을 했다 하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그것도 잠깐, 그리고 오늘은 버니 샌더스 연방 그 상원 의원의 글, 미국 매체에 쓴 게 아니라 영국 매체 가디언에 보낸 기고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그 기고문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2024년 우리가 나아갈 길, 이런 제목의 글인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나름대로 정말 이거 한글처럼 쉬웠어요. 하나도 무슨 미사 여구를 붙인 것도 없이 뭔가 현상 파악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 그리고 나이가 이분이 82살이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1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는가? 야,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열정적이고 건강한 것인가? 또 생각하게 돼서 이제 그 부분, 그분의 그 기고문을 맨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상하다 생각했었던 것은 어제 오후부터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본인도 즐겼고 많은 세계에 돈 있고 힘 있는 남자들에게 소녀들을 알선을 했다는 성매매, 뭐 그런 혐의로 본인이 돈을 줬으니까 매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소되고 오랜 동안을 피하다가 결국은 뉴욕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앞두고 바로 자살한 채 발견된 제프리 앱스타인은 숨졌지만 그 앱스타인의 동업자인 다른 여성, 그 여성도 뭐 좋은 집안의 자녀입니다. 좋은 집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영국에서도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했고 그러다 그렇게 됐는데, 그 여성은 지금 살아서 20년 징역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항소 중이지만 그 여성에 대해서 소송을 피해 여성들이 했고, 피해 여성들이 소송을 하는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완전히 그전에는 온갖 힘 있는 남자들이 다 막아보려고 해서 막혀 있었던 것이 뚫렸는데, 이게 이제 1, 2, 3, 4 네 번까지 나왔습니다. 수백 페이지예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린 소녀들과 많이 잠을 잤다 하는 재판 과정이에요. 한 피해 여성이 내 친구가 트럼프와 내 친구가 빌 클린턴과도 잤고 영국의 앤드류 왕자와도 잤고 이런 것을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에도 얘기를 해놓고 금방 그냥 철회를 해버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제 자세히 보도가 되고 뭐 사진도 나오고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는 주요 매체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무슨 타블로이드 비슷한 매체라든가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드러지 리포트는 지금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드러지 리포트의 경우는 본인들이 기사를 취재를 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묶어서 놓는 것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아서 왜 보도를 하지 않을까? 본인이 얘기를 했었던 여성이 철회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특히 무언가만 하면 고소가 되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전에는 차라리 다루지 말자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결국은 12월 22일에 입원을 하고 치료받았다는 것이 전립선 암 초기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술을 했는데 전신 마취를 했죠. 원래 12월 초에 정기검진을 하던 과정에서 초기에 발견이 돼서 12월 22일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절제술을 했고 다음날 퇴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1월 1일에 여러 뭐 복통 또 어디라고 하던가요? 뭐 엉덩이, 다리 통증을 느꼈고 메스꺼움도 느껴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에 튜브를 넣고 위를 다 청소해서 뭔가를 이제 빼내는 그런 그 치료를 받고 지금 이제 병원에 아직 입원해 있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지금 1월 9일까지. 이게 12월
치료받은 것은 아예 얘기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의 미국이 진행될 때까지 지금에서야 와서 발표를 한 겁니다.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1일부터 지금까지는 뭐 전신 마취한 적 없고 의식도 있었고 의식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국방장관이 해서 결국은 사임 압박이 왔고 백악관은 그가 설령 사표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화요일에 국방장관이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뭐 정리를 해서 서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이제 백악관의 어떤 규정을 검토를 해서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그런 지역으로 장관들이 움직일 경우, 이번의 경우는 월터 리드 육군병원이잖아요. 그럴 경우 반드시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알리도록, 마취가 필요할 때도 알리도록, 이번엔 전신 마취를 했었으니까요. 그런 것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립선 암이 미국에서 그 남성들이 가장 특히 이제 백인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어서 8명 가운데 1명, 흑인의 경우는 6명 가운데 1명, 가장 흔한 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티스트 뉴스를 좀 전해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버니 샌더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같이 그 투표를 하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도 겨뤘었던, 이게 또 미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이든과 겨뤘지만 더 나은 미국을 위해서 바이든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가디언에 보낸 기고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2024년도 나아갈 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시기에 냉소주의, 좌절 때문에 내가 뭘 해봐야 되겠어? 무너지기 쉽지만 대안이 없다. 서서 싸울 수밖에. 이건 꼭 이 사람은 연방 상원의원이고 평생을 이 일을 해왔으니까 애국심을 바탕으로 정치인이 한 말이지만 2024년도 아직 1월 달도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해야 될 점이다 라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미국을 이렇게 어떤 때 좀 누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 버니 샌더스의 이 기고문 가운데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미국 뉴스지 하고 생각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꺼번에 쭉 종합해서 버니 샌더스라는 미국의 진보 중에 진보는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국민, 미국인, 시민, 유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에 이런 겁니다. 뭐 큰 비밀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역사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어려운 때라는 것은 가자지구,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아주 외설적인 사회의 빈부격차,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여성의 권리, 혐오와 편협함, 헬스케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 군사 지출만 증가하는 것. 그리고는 딱 이제 줄을 바꿔요. 오 예스. 도널드 트럼프. 텔레비전에 얼굴 보이네요. 날마다 더욱 우파적이고 더욱 극단적인데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되는데 앞서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최근에 그는 이민자를 이 나라의 피에 독을 넣는다고 말했고, 정치적인 적, 라이벌은 해충이기 때문에 뿌리 뽑아야지 된다. 이런 히틀러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반복한다. 1월 6일 반란의 날을 아름다운 날, beautiful day라고 하는 그 남자. 그 트럼프는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감면을 해서 그럼으로써 수많은 사람의 헬스케어를 빼앗아가고 그 기회를, 부자에게 너무 많이 혜택을 주면은 정부가 쓸 돈이 줄어드니까요. 기후변화 현실을 인정조차 안 하는 그 똑같은 트럼프가 앞에 얘기하는 오 예스. 날마다 더 우파적이고 날마다 더 극단적이 되는 그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고 어떻게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역시 82세의 청년입니다. 급진적인 일로 시작을 해보죠. something, 급진적인 일로. 우선 진실을 말해봅시다. 트윗에 지쳤습니다. 트윗에. 그냥 뭐
X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트윗에 사람들은 지쳐있고 공허한 정치적인 말, 30초짜리 부정 광고에도 네거티브 광고에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50년 전 부모의 세대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 이런 현상 유지 현상에 지쳤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이죠. 거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나요? 많은 미국인이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날이요. 미국 사람들의 60%는 재정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날마다 이 60%의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데도 못 갑니다. 갈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자녀의 시대는 더 나빠질까 봐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 어린이 빈곤이 다른 모든 주요 국가보다 높고 학교는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합니다. 부자들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자들은 사립학교 보내니까 최고의 교육을 자녀에게 받게 하니까. 주택 비용은 너무 비쌉니다. 60만 명이 집이 없습니다. 이건 전세 들어서 월세 들어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홈리스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는데도 렌트비를 못 내서 홈리스 피플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는 내 집을 갖는 것이 먼 꿈처럼 돼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 집을 못 벗어납니다. 18살 때만 되면 독립하고 다 옛말입니다. 28살 돼도 못합니다. 대부분이 부모에게 무슨 유산을 많이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미국의 현상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근로자의 반은 저금이 없습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은퇴하면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처방약 값은 낼 수 있나? 집에 겨울이 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나?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은 있나? 이런 걱정. 다음은 헬스케어 시스템. 망가졌죠. 어느 나라보다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많은데 의사도 부족하고 카운슬러 그리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카운슬러도 간호사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인간 수명이 줄어듭니다. 6만 명이 매년 의사에게 갔었어야지만 되는데 가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숨집니다. 독감으로 숨지는 사람과 비슷하네요. 차일드 케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적당한 곳,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합니다. 찾아도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만큼 돈 받고 일하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요? 재정적으로 어렵죠. 수입이 별로입니다. 4천만 명의 미국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심각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갚아도 못 갚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워킹 클래스,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 커뮤니티는 범죄, 홈리스, 중독, 마약 남용 전부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인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해에 노조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버니 샌더스.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니까요. 노조운동이 아주 전례 없는 수준의 기업의 탐욕을 뚫고 들어가서 CEO들은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 패키지를 받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우리도 정당하게 처우하라. 이런 운동을 해서 팀스터와 유나이티드 자동차 노조원,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젊은이, 간호사와 의사, 대학원생, 노조 전부 이제 풀뿌리 단계에서 노조를 딱 설립을 해서 파업을 하고 지난해에 많은 승리를 이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좀 밝은 면을 말하는 거죠. 본인이 예비선거에서 겨뤘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몇 개의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1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미국 기간산업법 이런 거죠. 최악의 공중보건위기, 경기 침체에 대처해서 상상보다 빨리 이 법안, 돈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살렸습니다.
기간 산업에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요. 재정, 무슨 재생에너지 같은 데도 엄청나게 기록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제양군인에 대한 여러 혜택도 누렸고,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의 탐욕을 많이 막았습니다. 올해부터 무슨 당뇨 치료약 뭐 $35 이상 안 되게 하는 이런 등등의 일이죠. 제조업도 건실해지고 가장 아주 강한 일자리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파업한 노조 측에 가서 피켓 들고 파업을 격려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피켓 라인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버니 샌더스는. 그만하면 충분한가요? Absolutely not. 아니죠. 전혀 아니죠. 더 해야지 됩니다. 더 해야지 됩니다. 진보로서, 본인의 진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진보로서 그냥 저 사람 싫으니까 안 돼, 이런 반대표를 던지는 것에서 나아가서 진보로서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만드는 아젠다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젠다, 의제, 안건 뭐죠? 대다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스트레스, 절망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길을 보여줘야지 됩니다. 그게 아젠다 세팅입니다. 기업의 탐욕에 감당하기 위한 아젠다 세팅이라고 말합니다. 1% 부, 그리고 그 부 주변에 있는 파워의 힘에 대항을 하고 부자가 공정한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의제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인공지능은 대기업 오너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된다는 의제, 안건을 만들어야지 되고, 정체된 임금은 끝내는 아젠다, 노조에 더 쉽게 가입하고 누구에게나 다 동등한 그 봉급을 주는 아젠다, 헬스케어는 인권으로 처방약 값을 낮추는 의제, 안건, 일하는 젊은 층이 빚이 없고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일드 케어 시스템을 작동하게, 기후변화와 싸우는 일자리 만들고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연료에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안건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을 없애고 인종차별적 사법 시스템도 개혁하며 군사 지출을 줄이면서 전쟁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국제적으로도 협력한다는 안건,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켜서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거.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서류미비자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적인 형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백인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고, 어제 제가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많이 한다 하는 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거 몇 년 전 뉴스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지독한 마약을 하고 마약 파티를 하고 다 알면서도 안 잡아가요? 사법개혁에 뭔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누구나 다 마약하는 건 잘못하는데 그러면 금방 잡혀갑니다. 이런 일들, 또 민주당 기반의 아젠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다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이제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진보로서 정치적인 전략을 2024년도에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 2, 3를 지적을 하네요. 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를 극우 공화당, 이 사람을 패배시키려면 모든 사람들과 연합해야지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당을 창당하면서 많이 들리는 얘기와 통하네요. 트럼프가 나빠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트럼프가 재선되면 무너지니까 바이든을 재선시켜야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원과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돼서 진보의 아젠다를 현실화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버니 샌더스는 본인이 싸워서 졌던 사람을 재선시켜야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풀뿌리 조직을 해서 진보의 아젠다를 사람들에게 알도록, 경제, 정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변화를 원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진짜 변화를 원하니까 소매 걷고 열심히 일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게 도달이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투표하도록 초대를 하고,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서로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큰 그림에서 동의하면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통령과 행정부에 그리하여 트럼프를 몰아내고 바이든이 재선된다면 임기 2기는 진보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대를 한다.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해줬으니까 그걸 분명히 알게 해서 이 나라에 미국에 해를 주는 억만장자 탐욕스러운 그런 그 주체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을 또 일하는 사람의 요구를 지키도록 진보적인 원칙을 반영시키도록 해야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때는 냉소주의 아니면 좌절, 아유 뭐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희생이 되기 쉽지만 매직 같은 해결책은 없지만 그러나 나아갈 단계 분명히 단점과 장점이 있고 단점을 알면 알수록 하면서 뭐 좀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대안이 없습니다. 버니 샌더스 말입니다. 서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수밖에. 우리 세대, 우리 손주 세대까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민주주의와 미래 지구의 미래를 위한 투쟁입니다. 지금은 항복할 때가 아닙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82살. 그 나이에도 꿈을 꾸고 그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 계획을 세우고 본인의 의견과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버니 샌더스에게 연초에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그리고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